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특정한 전염에 의해 발병한 질병을 제외하곤 병의 원인은 일상 생활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생활 방식을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평소에 일상 생활 방식 잘못되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을 무너뜨리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식이라든지 과식, 폭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되고 요즘 현대인들이 몸보다는 뇌를 많이 쓰면서 우리 뇌와 몸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독소, 일반적인 이제 생활의 섭생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흡연을 통해서 폐와 기관지에 염증이나 암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과음으로 인해서 간에서 염증, 지방간이라든지 간에서의 해독 능력에 피로감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야식과 술,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 모두 나쁜 걸 잘 알지만은 정말 끊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나쁜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몸에 쌓인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독소는 무엇이고 또 몸에 어떻게 쌓이게 될까요? 이제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해 물질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면서 활성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독소,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식적, 담음,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제 콩팥, 간에 쌓이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스로 하는 나쁜 습관도 독소를 만든다는 말이신데요. 아무래도 요즘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또 환경오염도 심한 경우 외부적인 요인도 독소를 만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코나 입을 통해서 인후에 염증이라든지 궤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호흡기 계통에도 영향을 발생을 시키면서 기관지의 염증이나 폐기능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독소가 몸에 쌓이면 면역력을 깨뜨려서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데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활성산소가 증가되어 노화가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장과 폐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장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위와 장이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피부의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피부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처리되지 못한 독소가 피부 반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들었어요. 독소의 증상도 궁금합니다. 이 독소의 이제 증상들은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인후에 염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위와 장 쪽에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식적과 담음이 함께 있게 되면서 변비라든지 설사 증상이 유발되면서 이제 기침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우리 몸의 이제 대사 기능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증상으로 인해서 호흡기 계통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내 몸에서의 이제 콩팥의 기능이 무리가 오면서 소변 분리 증상이 나타나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염의 증상이 같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러블과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나면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았는지 조금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한 번쯤은 꼭 해야 하는 게 해독, 디톡스라고 하죠. 해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해독은 우리 장부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대사 기능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고 물은 콩팥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대표적으로 간에서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잘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영제라든지 유해 물질들은 위장관을 통해서 소독이 되고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숨쉬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원에서 또는 내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진찰을 받아서 어느 장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이 잘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간 수치라든지 콩팥의 기능이라든지 장의 연동운동이라든지 위장의 염증이나 궤양 등을 잘 살펴서 이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평소 본인의 생활 습관 그리고 몸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몸에 독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몸에 쌓인 이 유해 물질을 쉽게 또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한 걸 참 좋아하시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의 해독문에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또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의 작용이 나타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감초와 녹두를 이용하는 겁니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이제 2번씩 한 3회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복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녹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녹두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예, 녹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음식 중에 녹두전 이런 음식의 이제 문화가 있는데요. 예, 녹두는 그 한의 고서의 본초 비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녹두는 성질이 차고 모든 음식물에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 음식에는 각각의 이제 독소가 있게 됩니다. 그 독소가 있게 될 때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비와 위유 또 장을 청정,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설사를 잘한다, 음식이 맞지 않으면 설사한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휴가철이 돼서 휴가를 이제 가시게 되면 물을 갈아 먹는 경우에 배탈 설사가 난다, 이럴 때도 이제 녹두를 갈아서 즙으로 또는 끓여서 이제 차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독소를 해독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 감초와 녹두로 해독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해독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 이제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운이 없고 자주 피로하다. 두 번째,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난다. 세 번째,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쉽게 깬다. 네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체중 변화의 폭이 크다. 다섯 번째,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일곱 번째,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여덟 번째, 피부가 건조하면서 윤기가 없다. 이 중 5개 이상이면 해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8개 체크리스트 중에 5개 이상 해당한다 하시면 해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는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고 그로 인한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먹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떤 식습관 유지하면 좋을까요? 일단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야채나 채소를 부위별로 색깔별로 골고루 섭취를 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봄과 여름에는 새순과 줄기, 이파리를 자주 섭취해 주시고, 가을과 겨울에는 열매와 종자를 주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철식 재료로 울긋불긋하게 식탁을 차려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 건강관리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죠.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진행하실 때는 현재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프신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받으실 분 아버님 본인이실까요? 예, 본인인데요. 네, 아버님, 오늘 현재 나이, 연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75. 네, 그렇군요. 지금 키와 몸무게 알 수 있을까요? 키는 169 정도 되고요. 중량은 한 70kg?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오늘 아픈 곳, 그리고 좀 궁금했던 곳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그저 다리만이고, 눈을, 예, 눈인데요. 눈을 각막 이식을 받았어요. 예, 근데 각막 이식을 지금 2번, 3번인가 했는데, 이제 안에 망막이 또 떨어져가지고, 예, 망막 수술 한 대여섯 번 받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눈알 속에다 지금, 실리콘 오일을 넣어놨어요. 예, 망막 붙으라고. 예, 그러는데, 이제 눈에 눈물 쌤에서 눈물이 생산이 되어서,
그 눈 안에 이제 그 평창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 팽팽해야 눈알이 팽팽하잖아요. 예. 근데 눈알 그 눈물 쐬면서 눈물의 생산이 잘 되질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실리콘 오일 넣은 지가 지금 한 1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오히려 빼내야 좀 보이는데 그놈이 이제 안위성이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각막 이식한 눈이 어느 쪽 눈이십니까? 왼쪽 저는 네. 오른쪽은 없고요. 왼쪽 눈만 있는데 예. 왼쪽 눈이에요. 근데 안압이 이제 그 올라가야잖아요. 예. 근데 안압이 오르들 안 해요. 안압이 몇 정도 나오십니까? 지금 4 나올 때 있고 5 나올 때 있고 예. 한 7 나올 때도 있고 예. 3 나올 때 있고 드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서울 가서 한번 저기를 해왔더니 그 망막 수술을 했다면은 예. 그 안압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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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그러면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혹시 있습니까? 예, 혈압약은 먹고 있고 당뇨는 없고 예. 뇌경색약을 먹고 있어요. 뇌경색이 전에 오셨었습니까? 예. 예. 어느 쪽으로 오셨습니까? 뇌경색이 뭐 그때 뭐 어느 쪽이라 확실히 이렇게 적용한 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 그때 당시는 사람도 첫 번째는 잘 못 알아보고 예. 수저를 못 들었었어요. 오른손으로. 예.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손 수저를 이제 들기가 어려우셨다는 거죠? 예, 수저도 못 들고 예. 아빠 메이저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수도 못 오고 네. 앉지도 못 오고 그랬었어요. 예. 이게 그가 예. 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진찰 받고 그러다가 이제 입원을 한 일주일 했다가 요양병원 가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한 5개월 있다가 그러고 나와서 걸어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뇌경색 말고 또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른 뇌경색으로는 수술을 안 했어요. 단 눈으로만 이제 각막 이식하고 망막 수술하고 그 복송씨 다리 그 복송씨 있는 데가 예. 복송씨 바로 밑에가 다쳐가지고 좀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식을 했어요. 이식 수술을 했어요. 허벅지에서 살을 떼다가. 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르신. 요즘 예.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는 항상 잘 되는 편이에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예.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몇 번 보러 가십니까? 예, 보통 한 3번? 3번 정도요. 3번에서 4번. 예. 이제 일반적으로 연세가 이제 높으시고 지금 이제 눈을 지금 한쪽으로만 이렇게 현재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못 봐요, 하나도. 예. 하나도 이제 못 보시고 원래 지금 이제 다른 쪽 눈은 그 전에 이제 실명이 이제 되신 겁니까? 아직 실명이라고 하기는 조금 저희하고요. 예. 판정은 못 찍고 예. 지금도 이렇게 번호이 보이기는 보여요. 번호이기는 하는데 예. 이제 이거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든가 그런 건 안 보이고 예. 그림자 왔다 갔다 한 것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것만 파악하면 그런 건 보이고 예. 이제 실리콘을 넣어놓은 것이 이제 오래되니까 그것이 이제 새한 번이 이제 그 이물질이 생겨갖고 예. 그 한 가운데 가서 이렇게
크게 생겨고 토람이 원인만 이렇게 생겨고는 가려버린 상태라 예. 안 보여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에서 앉아 계실 때 전기를 끄거나 켜고 이런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이때 지금 현재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어찌됐든 수술을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이물질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결국 예,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심장에서 그 예. 맥락막을 통해서 눈의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눈은 그렇게 이제 안과에서 계속 치료 받으시고 제가 이제 한방차로는 그 심장이 일단 튼튼해야 피와 이제 예. 영양분이 그 눈 쪽으로 잘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혈작용을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의보감에 이제 눈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가 약해지면 예, 시력 자체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쪽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눈을 수술을 했고 거의 이제 시력이 많이 이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심장, 예, 두 번째는 이제 혈관, 예, 혈액, 예, 세 번째는 인체의 이제 전기를 보강을 하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보강하는 쪽에 이제 첫 번째 복분자, 예, 두 번째 이제 혈액을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귀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쪽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연자육과 창출과 갈근 이 세 가지 약재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약재를 각각 5g씩 해서 물을 15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 차요법을 한번 복용하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복용을 해서 이 경우에는 워낙 그 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이제 높으면서 전에 뇌경색도 와 있기 때문에 먼저 4개월 복용을 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각막과 망막 이식 수술 후에 눈 건강에 대한 고민 상담 위주로 해드렸는데요. 평소에 적절한 안압 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안압이 사람한테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예, 안압, 이제 혈압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혈압이 너무 높게 되면 예,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혈관이 터질 수가 있듯이 안압이 너무 높게 되면 예, 눈 자체에 이제 혈관 자체가 예, 터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안압이 너무 낮다는 것 예, 저혈압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심장에서 예, 혈관을 통해서 눈의 맥락막을 통해서 눈의 이제 각막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망막에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과 영양분, 산소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 혈액의 양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예,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혈압이 높고 너무 낮은 게 위험한 것처럼 안압도 적절하게 유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분자, 당귀, 연자육, 창출, 갈근 이렇게 한방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분자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달달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이 약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예, 먼저 복분자는 동의보감 또는 본초비요, 예, 한의학의 고서 등에 보면
특히 간장의 기능을 보충을 하고 눈 건강에 좋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해지지가 않고 정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정력이 떨어지면서 눈에 노화가 진행이 될 때 이 복분자를 약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인데, 이때 연자육을 통해서 심장을 보강을 해서 심장의 이제 수축력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갈근과 창추를 같이 넣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위장관과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망막도 수술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물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죠. 나이가 들면서 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또 노안이 오시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 어르신들의 눈 건강 관리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눈 건강의 이제 관리법에서는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눈에서 이물질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눈을 계속해서 떠 있는 동안에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꺼풀을 의도적으로 자주 깜빡였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껐다 이 동작을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간혹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나 가까이 TV를 보시다가 먼 밖을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주 보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눈 건강에 있어서 눈이 충혈이 되면서 눈에 피로도가 오시는 분이 있고, 눈이 충혈이 되지는 않는데 눈이 빡빡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눈이 충혈이 되면서 눈이 빡빡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구기자와 결명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은 충혈이 되지 않는데 건조하고 빡빡하다, 이 경우에는 심장에서 맥락막을 통해서 피를 충분히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연자육과 환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이 눈 건강 관리법 평소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 건강은 어르신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정말 많이 보는 우리 현대인들 눈이 정말 피곤하잖아요. 네. 눈이 좀 충혈되고 또 빡빡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압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압법도 두 가지로 방금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 젊은 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 TV를 보고 또 침대로 가서 일단 스마트폰을 한번 보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충혈이 좀 자주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찬죽이라는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찬죽은 눈썹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충혈이 된다 그러면 왼쪽 눈썹 위쪽을 자신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한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은 충혈이 되지 않는데 눈이 자꾸 피곤하다, 간혹 좀 꺼끌꺼끌하다, 좀 통증도 온다, 그런 경우에는 동자료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눈꼬리의 바깥쪽에 살짝 나가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조금 더 뻑뻑하다 그러면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좀 뻑뻑하다 그러면 오른쪽 동자료를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10초씩 5회 정도 하시는데, 양쪽 눈이 그렇다 그러면 양쪽 찬죽과 동자료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충혈도 되고 어떤 때는 좀 뻑뻑하기도 하고 충혈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찬죽과 동자료를 같이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 안쪽에 찬죽, 그리고 눈 바깥쪽에 동자류 꼭꼭 눌러주시면서 눈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고민 상담 해드렸는데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또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간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요, 검은 산삼이라고 불리는 오디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오디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뽕나무 열매, 오디는 대표적인 블랙푸드인데요. 까맣고 또 보라색 색깔이 많은 이 오디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 노화 방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또 항암 효과를 있고 항산화 작용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이 안토시아닌 또 검정 계통의 계열은 동의보감에 보면 남성들의 이제 콩팥, 여성들의 이제 방광.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이 잘 안 나간다. 이럴 때도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이제 음식이자 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토시아닌은 이런 성분뿐만 아니라 또 눈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로 유명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효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오디의 눈 건강에 특히 좋은데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동의보감에 이제 약초문을 한의학 고서에서 약초, 본초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 약초를 총 정리한 의서가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본초 강목에서 오디는 간장의 기를 보강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장의 기능은 우리 몸의 이제 대사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특히 눈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이 뻑뻑하다든지 안구 충혈이 되면서 시력 저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디가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뼈 생성을 도와주는 오디에는 레스베타트롤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디 100g당 약 78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이는 포도 함유량의 약 150배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키가 잘 안 커서 뼈 성장이 좀 더딘 경우에는 이 오디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를 먹다 보면 이 새콤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신맛은 비타민C가 많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오디는 사과라든지 포도, 감귤보다 칼슘, 칼륨, 비타민, 특히 이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아 이제 면역 기능이라든지 피부의 건강,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두루두루 다 하는 오디네요. 주변에 이 고혈압 환자분들 보면 오디즙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디에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또 가바가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저도 그래요. 이 오디랑 복분자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둘 다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오디와 복분자 어떻게 다를까요? 예, 오디는 뽕나무 열매가 되고 복분자는 산딸기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특히 남성분들의 이제 정력 부족, 전립선 비대증, 여성분들의 난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오디뿐만 아니라 복분자의 효능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복분자는 특히 이제 복분자를 먹고 소변을 봤더니 이제 오강이 요강이 뒤집어졌다. 이 말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복분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복분자는 특히 남성들의 정력 부족과 전립선, 비대증,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들의 효과가 있고 여성분들의 난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의 기능을 보충을 해주고 시력 저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구 결막의 염증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이러한 증상들에 자주 섭취를 할 수 있는 음식이자 약재입니다. 네, 이 음식이자 약재지만 안 맞는 체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디를 피해야 하는 체질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소음인 체질이라든지 위와 장에서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 한의사의 상담을 받고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오디 살펴봤는데요. 동의보감에 오디를 오래 먹으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난 오디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가 궁금하시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본인이에요. 네, 어머님 올해 연세 궁금합니다. 77, 네, 그리고 오늘 키가 60.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가 60, 그래서 몸무게가 60이구나. 키는 150이고. 네, 좋습니다. 네, 제 옆에 예. 지금 박사님 나와 있거든요. 상담 바로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4년 전에 예. 6월 달이 지났어요. 4년 된 게. 무릎 수술을 양쪽으로 했거든요, 관절을.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부어요. 종아리가 붓고 그 속이 그 무릎 속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고 소리 나고 지금까지도 아프고 가서 이제 검사하고 그러면은 뭐 잘 됐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불편해요, 살기가. 예. 지금 그러고 그냥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어머님. 예. 그리고 허리도 예. 엑스레이 찍으니까는 근육이 뭉쳐서 그런다지 또 목도 목 디스크인데 이게 소리가 막 나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록또록 소리가 나고. 네. 아니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렇게 다 아프네요. 네. 지금 현재 그 복용하시는 혈압약이나 다른 뭐 예.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까? 혈압약도 있지, 당도 있지, 고지혈증도 있지, 저기 유육증증이라고 이렇게 가슴이 뭐 폐가 조여준다는 것도 예. 좀 몇 년 전에 먹었는데 많이 좋아지갖고 이제 약은 하나만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무릎 아프다 보니까 그 무릎 준 것이 지금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라고 하고 안 아프면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주 안 먹고 있고요. 네.
지금 그 무릎이 붓는 게 무릎 수술한 부분이 부으세요? 종아리 쪽이 부으세요? 아, 종아리 쪽이 부어요. 예. 그 무릎 수술해서 밑에 내려가면서 부어요. 많이 걸어 다니고 예. 그러면 붓고 이게 속이 지금 그냥 뻐근해 갖고 아프고 예. 막 그러네요. 그 다음에 속이 뻐근하니 아프다는 것은 무릎 속이 아프시다는 겁니까? 예. 무릎 수술한 쪽이 아파. 수술한 속이. 예. 그 다음에 허리는 엑스레이 찍으셨죠? 예, 찍었어요. 예, 뭐 뼈에는 특별히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갑상선도 있다가 계속 지금 몇 년을 됐는데 그걸 먹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이 무릎이 예, 무릎과 종아리 쪽이 붓는데 주무시고 일어나면 붓기가 좀 빠지세요? 아니요, 그때는 싹 빠져요. 예. 예, 주무시고 일어나면 싹 빠지고 또 걸으시면 이제 종아리 쪽이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속은 계속 이제 뻐근하니 계속 아프시고요. 아프고 예. 평상시 그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을 잘 봤는데 한 보름 전에 예, 그때부터는 변비가 있어가지고 예, 변비약을 이제 먹고 오늘부터 정상으로 봤네요. 네, 그 이제 많이 안 먹다가 잠깐이 먹다가 예, 좀 덜 먹었더니 이렇게 변비가 확 와가지고는 예, 그 좀 요새는 좀 많이 먹고 야채도 먹고 막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구만요. 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요? 예, 소화는 잘 돼요. 네. 그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이나 보세요? 꼭 규정적으로 2번. 예, 소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예, 시원해요. 예. 지금 그 수술하기 전보다 몸무게는 어떠세요? 무릎 수술하기 전보다 몸무게요. 아, 몸무게는 그전에는 63, 62 막 지나갔는데 지금은 예. 60kg, 예. 59kg 그저께 나가요. 예. 지금은. 아, 지금 그러면 이제 몸무게도 증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무릎 속이 이제 뻐근하다는 것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는데 지금 본인 어머님께서 아프다는 것은 이제 근육하고 인대 쪽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육이. 두 번째는 이제 주무시고 나면 종아리에 이제 붓기가 다 빠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걸으면서 붓기가 다시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종아리라든지 이제 발 쪽에 근력이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력이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가 가게 되는 게 동맥을 통해서는 이제 심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발끝까지 피가 가게 되는데 피가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올라오게 될 때는 근력 양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히 이제 주무시고 나거나 이제 우리가 누워서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 조금 편하시고 붓기도 조금 가라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근육과 인대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과 인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발 쪽에서 정맥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 다리 쪽이 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 쪽이 약하다 보니까 무릎을 돌릴 때라든지 이제 뻐걱뻐걱 소리가 같이 목을 돌릴 때도 나고 무릎 쪽에도 같이 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네, 두충. 두충? 두충. 우슬. 모과. 모과? 오과? 우리 모과차 있잖아요. 모과. 창출. 상출. 마지막으로 감초.
거기까지 각각 5g씩 넣으시면 됩니다. 5g씩이요. 네. 그렇게 선생님 아까 무슨 보과라고 그랬어요? 보과? 아. 보재기 할 적에 보? 아니 모과요. 모과차 있잖아요. 뭐가. 예, 네네. 알았습니다. 뭐가. 예. 그렇게 모과. 해서 각각 5g씩 넣고 물을 예. 1500cc 넣으세요. 1500cc요?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복용하시고요. 한번,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예.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 원장님. 네. 내가 두통, 우슬 이런 거 다 합쳐갖고 5g씩은 헛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많이 해가지고 많이 구워서 예. 이렇게 먹으면 어쩔까요? 예, 이게 5g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아서 먹으면 되죠? 네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오늘은 무릎 통증 그리고 허리와 목 쪽이 좀 이렇게 아프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근력이 좀 떨어지면서 다리에 부기가 생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력이 떨어지면 다리가 왜 부을까요? 예,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피가 순환이 되는 게 우리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갈 때는 혈관 자체에서 맥박에 의해서 움직여 주면서 피를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정맥을 통해서 다시 올라올 때는 정맥에는 이 판막이 있기 때문에 판막을 열어줘야 되는데 판막을 열기 위해서는 근력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한방에서는 원기라고 하고 하초의 기라고 하기 때문에 하초의 기가 약하신 분들이 정맥류가 생긴다든지 특히 무릎 위야 발등, 발목 쪽으로 파랗게 정맥이 이렇게 돌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특히 이제 종아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흉근이라든지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같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본인의 체질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적절히 해주면서 이 한방차를 복용을 하시면 효과를 특히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물이 나가는 호스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네. 근육을 키우면 혈관이 잘 이렇게 운동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한방차 중에 두충, 우슬, 모과, 창출, 감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충과 우슬은 제가 조금 흔하게 들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한방차에 대한 약재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두충은 특히 이제 허리하고 다리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초 비유의 책에 보면 특히 요통이 있거나 다리가 아플 때에는 두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고 한약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하고 다리 쪽 이하에 병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우술이라는 약재를 넣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임경이라는 개념의 약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를 머리로 끌고 가야겠다. 상부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지와 길경을 이용을 하고 특히 하체로 끌고 가야겠다. 이때 대표적인 게 우슬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다가 보면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릎 속이 뻑뻑하다든지 아프다든지 걷고 나면 좀 붓는다든지 이러한 분들의 이제 맥을 보면 간장맥, 좌측 관맥이 약해지고 근력, 종아리라든지 허벅지에 이제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고 특히 제가 꼭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다음에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과 후에 체중을 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하중을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는 게 무릎이기 때문에 항상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더 아프다. 그런데 체중이 증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모관은 근병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피융맥, 예, 그래서 혈관 안쪽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에 이제 질병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이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인대의 기능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퇴행성 관절들이 있을 때 예, 모과를 통치방처럼 자주 넣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출을 같이 넣게 되는데요. 창출은 장 안에 있는 찌꺼기, 예, 그 다음에 근육이나 인대 쪽에 안에 있는 찌꺼기도 같이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초를 했는데 감초는 이 네 가지 약재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소화흡수를 잘 되게 하고 또 하나 심장이 이제 두근거리고 아까 어머님께서 가슴이 좀 뻐근하고 아프다. 그래서 심폐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감초를 차요법으로 해서 이 차를 항상 허리, 다리 쪽에 하초 쪽에 병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또는 공복 시에 복용을 하시는 게 효과가 배가가 되고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 다리 붓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이힐을 오래 신고 있으면 다리가 좀 붓기도 하고 젊은 분들도 다리가 참 많이 붓거든요. 네. 일상생활에서 다리 부종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리 부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든지 아까 여성분들의 경우에 힐을 오래 신고 좀 걷고 서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제 울체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집에 가서는 항상 한 30분 정도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체의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힐을 신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걷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는데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체의 양기가 저하되고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손과 발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지와 예, 환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다리 부종 젊은 사람들도 꼭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 있거나 또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얼굴에 사마귀가 나기 시작했는데 가렵고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사마귀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하는데 면역력과 관계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마귀가 생겨서 굉장히 얼굴에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 사마귀와 면역력에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마귀는 사람의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더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 유두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기의 면역력을 세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여러 가지 장 미생물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외적으로는 사마귀를 먼저 빼고 또 속을 따뜻하게 면역력을 보강해서 다시는 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을 기르자입니다. 특히 이제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도 중요하지만 이쪽 가슴에 있는 대흉근과 등 쪽에 있는 광배근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인데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요. 심장이 가슴과 등 쪽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대흉근과 광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심장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장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시간이 되는 대로 규칙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장수하는 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근력 운동이 나이가 들어서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젊은 분들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이제 관절이 약해지고 퇴행성 질환들도 오기 때문에요.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분들은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적게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인체의 대사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요. 내 몸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꼬박꼬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밀도와 근육량이 감소해서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 잊지 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열심히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